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달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새끼 치어들의 최고의 먹이 브라인 쉬림프를 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브라인 쉬림프를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화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기성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영상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페트병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사용한 것은 1리터짜리 페트병인데 될 수 있으면은 2리터짜리로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량만을 부화해서 바로바로 먹이신다고 하면은 작은 페트병 500ml나 1리터짜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하나 뚫어 주시고요. 여기에 에어호스를 삽입을 한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콩돌을 하나 먼저 달아 주십니다. 그리고 콩돌에도 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에어가 빵빵하게 강하게 물을 잘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콩돌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한 콩돌은 지스 콩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게 되면은 부화장치 자체는 90% 정도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다가 에어를 주입해 주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또 2개 정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은 좀 더 위쪽에다 뚫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 주셔가지고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게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주게 되면은 부화장치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브라인 쉬림프를 부화하는 준비를 해볼 텐데요. 먼저 물이 필요하겠죠. 저는 페트병을 1리터짜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물은 꽉 채우지 않고 500ml나 아니면은 750ml 정도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750ml를 사용할게요. 만약 2리터짜리 페트병을 사용하신다면 물은 한 1500ml 정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 물을 꽉 채우지 않느냐면은 이게 이제 기포를 주입하고 이제 공기방울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넘쳐요. 넘치고 이제 오래 끓이면은 이제 거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물은 꽉 채우지 않고 이 정도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소금, 천일염을 준비했는데요.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다의 환경과 비슷한 그 염도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천일염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일염의 이제 양은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g. 저는 750ml를 물을 잡았기 때문에 약 한 23g 정도, 24g 그 정도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도 제가 양을 좀 바꿔가면서 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해본 바로는 1리터에 30g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부화율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500ml의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절반인 15g 정도를 사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소금량을 조절해서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소금까지 이렇게 잘 넣어줬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브라인 쉬림프 에그를 넣어야겠죠. 에그를 보관하실 때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데 이렇게 안에 습기 제거제를 같이 동봉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그의 양이 문제인데요. 에그를 이제 부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물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쉬림프 에그가 들어가게 되면 부화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처음 브라인 쉬림프를 부화시키시는 분들의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에그를 너무 많이 넣는데요. 에그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물의 상태 변화가 생겨가지고 부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에 에그가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만 에그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측정값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1리터에 물 1리터에 에그는 한 1g 정도, 그 정도 잡고 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브라인 쉬림프를 부화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요. 이제 기포기를 틀어가지고 에그를 부화시켜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인 슈림프를 부화시키는 환경 중에서 온도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온도는 제 경험에 따르면 25도에서도 부화가 되긴 합니다. 근데 최소 28도 이상, 그래서 저는 한 29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생각을 하고 32도를 넘지 않는 온도 안에서 부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조명은 사실 부화를 시키는 데는 조명을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다 이렇게 돌려도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부화가 되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놔두면 부화율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용하는 방법이 좀 온도를 높게 해놓은 수조들이 있어요. 한 28도 정도 해놓는 수조들, 거기다가 이 페트병을 담궈 놓습니다. 안에 부화통 같은 거 넣어가지고 페트병이 물에 잠기게, 저 위에 구멍 뚫린데 아래로만 이렇게 잠기게 해가지고 넣어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바켓이나 다라 같은 데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에다 이 페트병을 넣어주신 다음에 중탕하는 느낌으로 거기다가 이제 히터기를 넣고 히터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온도 조절을 해서 그렇게 부화를 시켜도 됩니다. 저는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어항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그가 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에그 상태가 좋다면은 보통 16시간이면은 부화가 다 되긴 합니다. 근데 온도가 좀 낮다든지 환경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24시간 정도를 부화시키는 그 시간으로 많이들 잡으시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슈림프들이 부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 열대어들이 이제 새끼가 갓 나왔을 때, 막 태어났을 때 보면은 노란 나낭을 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막 태어나면은 이제 나낭을 소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나낭이 이제 치어들에게 되게 영양가 높은 그 영양식이기 때문에 그 나낭을 유지한 상태로 급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얘들은 부화한 지 한 4시간 정도면은 나낭을 모두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부화했을 때 생먹이로 급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로 캡슐 같은 곳에다가 냉동 보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6시간 뒤에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6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더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18시간 후에 이렇게 알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과 비교했을 때보다 좀 주황빛이 많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에어를 끄게 되면은 부화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브라인 슈림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부화가 된 슈림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부화가 된 알들, 껍질들이죠. 저건 이제 빈 껍질들, 그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림프들은 빛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알과 슈림프를 분리를 시킬 때 빛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놔두니까 부화가 된 난각들은 전부 위로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부화된 슈림프들이 쪼라르륵 다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화된 슈림프들을 난각과 분리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이 자석봉과 물은 빠지고 슈림프는 걸려낼 수 있는 이런 거름망이 필요합니다. 노방창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거름망에 먼저 부화된 슈림프들을 전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에 남아있는 슈림프를 아까우니까 한번 헹궈서 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석봉으로 이렇게
안에다 넣고 휘휘 저어주게 되면은 시림프 에그들이 이렇게 자석봉에 붙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세척을 해주고 그냥 물에 뿌리면은 난각들은 다시 다 떨어져요. 이렇게 몇 번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난각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석봉이 없으시면은 그 네오디움이라고 강력한 또 자석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써보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면적이 넓은 통자석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그를 이제 구입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철분 코팅이 된 에그가 있고 철분 코팅이 안 된 에그가 있어요. 철분 코팅이 안 된 에그는 자석봉을 넣고 아무리 해봤자 난각들이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석봉을 이용해서 난각을 분리할 예정이시라면은 반드시 철분 코팅이 된 브라인 슈림프 에그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좀 거뭇거뭇한 색상의 난각들은 제거가 되고 주황빛이 도는 슈림프들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분리를 시킨 슈림프들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아주 뻘뻘뻘뻘거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조금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래봬도 치어들한테는 이만한 생먹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화된 슈림프들을 치어들에게 급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들이 지금 몇 마리 되진 않는데 브라운을 급여하자 애들이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두 마리씩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화통에서 치어를 키우시면은 바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브라인 슈림프를 급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부분이나 이렇게 옆부분이 노방천이나 이런 좀 촘촘한 브라인들이 새지 않는 천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기 바깥에서 브라인을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미치려고 하는 엄마 아빠 구피들도 빨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밑으로 다 와가지고 브라인을 촉촉 빨아먹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은 또 그곳에서도 치열하게 먹이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어 때도 잘 먹지만 이렇게 다 큰 성어들도 브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양식이죠. 이렇게 또 비교를 하면 좋은 점이 새끼가 먹고 남은 것들도 얘들이 다 정리를 해주니까 수질을 유지하는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부화된 슈림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대 촬영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화된 슈림프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배 쪽에 노랗게 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브라인 슈림프가 가지고 있는 난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난황이 있는 상태에서 치어들에게 급여를 해야지 가장 높은 영양 상태의 생먹이를 급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브라인 슈림프를 부화를 시키고 또 급여까지 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치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브라인 슈림프를 급여를 하고 안 하고의 성장 속도 차이가 꽤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치어를 잘 키우시려면 브라인 슈림프를 부화시켜서 급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부화를 시켜서 냉동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급여해 주시는 것도 이런 새끼들을 건강하게
빨리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